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두산 퓨얼셀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뭐랄까 두산 퓨얼셀의 지금 확장 전략이나 기술력을 보면 상당히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두산 퓨얼셀 앞에 놓인 그 도전 과제들,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좀 면밀히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두산 퓨얼셀의 2025년 이후 성장 전망. 과연 우리가 마냥 낙관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산 퓨얼셀은 이미 그 강력한 국내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확실한 성장 발판은 이미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작년 2024년에 매출 반등했고 올해 2025년에는 이제 5천억 원 중후반대 매출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CHPS 제도 덕분에 확보한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습니다. 작년에 73%, 올해도 한 60% 예상되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술 확장이에요. 기존에 잘하던 저운형 PAFC, 인산형 연료전지에 더해서 발전 효율이 더 높은 고운형 SO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까지 양산체제를 갖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졌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무기죠. 고객 요구에 딱 맞춰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SOFC는 미국 시장 공략의 아주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이엑 시험하고 생산을 딱 일어나 하면서 미국 시장에 직접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이러면 당연히 원가도 줄고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물론 PAFC도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열이랑 전기가 동시에 필요한 곳에서는 냉각 기능 같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면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한 20에서 30메가와트 규모 공급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또 작년 4월에는 PAFC 기술 완전 자립해서 로열티 부담도 없앴고 사업 가능 지역도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넓혔죠. 그리고 수소버스나 선망용 연료전지 같은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으니 2030년 매출 1조 원 목표, 저는 이거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제시하신 청사진은 네,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아주 장밋빛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그 현실의 벽이라는 게 또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SOFC의 초기 리스크예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신제품 양산에 들어가면 초기 비용이 확 늘면서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SOFC 기술, 물론 효율 잠재력 높죠. 하지만 수율, 그러니까 이 생산 안정성을 제대로 잡기까지는 글쎄요, 2027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의 재무적인 부담, 또 기술이 정말 잘 안착할지의 불확실성, 이거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 마냥 장밋빛은 아니에요. 거기 이미 블룸에너지 같은 아주 강력한 SOFC 선도 기업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두산 퓨얼셀의 SOFC가 얼마나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을지, 또 PAFC가 그 틈새 시장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 협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고요. 그 하이엑시옴이 작년에 30메가와트 수주한 게 미국 시장 전체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국내 시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코파워나 HD 하이브로젠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연료전지 사업 자체가 재료비 비중이 워낙 높아요. 매출 원가의 한 80% 중반. 이러니까 매출이 늘어도 이익률 개선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수소버스, 선방용 연료전지 같은 신사업들, 이것도 예상 마진율 보면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거든요. 이게 전체 수익 구조를 막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말고 다른 해외 시장 성과는 아직 좀 미미하고요. 정책적 기대감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실제 규제 완화나 지원으로 딱 이어질지는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던 것도 납기 지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어쨌든 사업 실행력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죠. 당연히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봐야죠. 그리고 두 가지 핵심 기술,
그러니까 안정적인 PAFC와 고효율 SOFC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두산 퓨얼셀만의 아주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장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고 결국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2027년까지 그렇게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 수율 안정화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 하이엑시엄과의 생산 일원화, 이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PAFC가 가진 그 열 활용이라는 뚜렷한 장점을 잘 살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열 관리가 아주 중요한 수요처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네, 일리는 말씀입니다만 SOFC가 아무래도 대세인 미국 발전 시장에서 PAFC가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블룸에너지 같은 기존 강자들의 벽은 정말 높고요. 현재 논의 중인 규모만으로는 아직 시장의 주류로 진입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경쟁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PAFC 기술 자립은 단순히 로열티 절감 그 이상입니다. 사업 지역도 넓혔고 해외 파트너랑 제휴를 새로 둔 자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SOFC와 더불어서 두산 퓨얼셀의 글로벌 전략에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술 확보 자체는 물론 의미가 크죠.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그 높은 원가 구조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사업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고 마진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수익 기여보다는 정말 미래를 위한 어떤 씨앗 뿌리기, 그 정도에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국내 CHPS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은 여전히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같은 우호적인 정책 환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반은 탄탄하죠. 하지만 신규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점유율 방어에 계속 부담을 줄 겁니다. 정책 기대감 역시 아직은 기대일 뿐이고요. 그게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글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두산 퓨얼셀은 PAFC와 SOFC라는 확실한 양날개를 달고 기술 자립과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분명한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신사업이나 정책 지원 가능성까지 더하면 미래 전망은 충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SOFC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지의 불확실성, 또 치열한 미국 시장 경쟁에서의 생존 문제, 그리고 신사업의 어떤 제한적인 수익성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라든지 외부 환경의 변동성 같은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두산 퓨얼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전망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